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입니다. 자, 이번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 8명입니다. 얼굴 모르는 분도 있죠. 자, 지금 현재 판세를 보게 되면요. 2강, 1중, 다약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너무도 극명한 차이가 납니다. 오늘 이 여론 분석은요. 1위, 2위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요. 다약군에 이제 들어가 있는 후보, 특히는 이제 자유통일당 그리고 황교안 후보 이 두 사람의 지지율을 한번 보면서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 지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 모든 8명을 다 포함시켜서 여론조사를 했더니 이렇게 나온 여론조사가 있었죠. 양강구도 여론조사 또 나왔다. 지금 현재 김문수 후보가 엄청나게 지금 추격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서 아직도 많이 벌어져 있는 게 있지만 그 여론조사 대체로 한국갤럽이라든가 MBS입니다. MBS는 단일한 여론조사 기관이 아니고 4개 여론조사 기관이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거기 4개, 그리고 MBS 자체적으로 또 어쨌거나 여론조사가 나오니까 5개, 한국갤럽 6개, 이 6개 기관이 지금 많은 여론조사를 쏟아냅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면은 김문수 후보하고 이재명하고 많은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 아닙니다. 그 밖에 다른 여론조사, 공정 에이스 리서치라든가 뭐 등등 해서요, 한 5개 있거든요. 그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은 많이 붙어 있습니다. 한 10% 내외로 좀 따라가 있죠. 그래서 지금 어디가 맞느냐라고 본다 그러면은,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될 때를 보면요. 한국갤럽이라든가 MBS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3위예요. 그런데도 압도적으로 1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틀린 것 같아. 지금 그래서 MBS라든가 한국갤럽 쪽을 너무 의존하지 말고요. 거기는 표본이 뭔가 큰 오류가 있지 않겠나 뭐 그런 짐작이 듭니다. 그래서 이재명에게는 한 5% 깎아야 되고 김문수 후보에게는 한 5% 정도 더 이제 플러스를 해줘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요 해볼 만한 그림이 나와요. 자, 그건 그렇고 말이죠. 여론조사 공정이면은 믿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는 다른 여론조사보다도 항상 이 보수 쪽의 인사가 조금 더 나옵니다. 한 3%에서 5% 정도 더 나온 것인데요. 여기에서 여론조사를 했더니 49대 38로 나오는 거죠. 11% 차이긴 해도 이준석하고 합쳐보니까 49대 45좀 나오네. 뭐 거의 붙었잖아요. 그리고 이준석하고만 어떻게 잘하면은 해볼만 할 것 같아요. 김문수 더하기 이준석 하게 되면요, 그 숫자만 딱 더해지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그 단일화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 컨벤션 효과가 터지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몇 퍼센트 더 붙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하고 그야말로 초박빙이 되겠죠. 자, 뭐 그런 이야기는 제가 다른 데서도 많이 했으니까 그렇고요. 자, 요 밑에 보십시오. 황교안 이름 석자가 주는 위압감, 중압감이 분명히 있잖아요. 무게감이 있거든요. 대통령 권한 대행까지 했던 분인데 1% 나왔습니다. 0.9 이렇게 나왔죠. 0.9. 황교안 후보가 왜 갤럽,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이름이 안 나타나는지 이해가 잘 안 되죠. 한국갤럽은 주관식으로 하거든요. 미리 던져주지 않습니다. 당신은 누구를 차기 대선 주자로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한다고요. 주관식으로. 거기서 황교안 이름이 나와야 되거든. 김문수 후보가 뜬 건 그것 때문에 떴죠. 어느 순간 한국갤럽에서 2점 몇 프로 나왔잖아요. 그리고 또 얼마 후에 4점 몇 프로 나오고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대선 주자가 됐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는 여러 가지 어떤 이슈가 있었죠. 그 충격적 발언, 용감한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꼿꼿 문수 국회에서 다 일어나라 했을 때 계엄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했을 때 일어나지 않고 꼿꼿하게 자리를 지킨 그런 효과들이 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강한 인상으로 이렇게 다가갔죠. 그러면서 그 엄청난 장벽을 뚫고 이제 돌고래처럼 부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이재명의 대항마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 이야기는 다른 시간에 제가 또 많이 했고요. 자, 여기 보시면요. 황교안 후보가 0.9가 나왔다는 걸 황교안 후보 지지자들은 믿지 않습니다. 경악해야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 뭐 심지어는 조작설까지 이야기합니다만. 자, 구주와 자유통일당 후보 0.5%. 이것 또한 자유통일당 당원이라든가 그 강화문 집회 자주 나가시는 분들은 경악할 일이죠. 믿지 않죠. 조작이다. 역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송진호 무소속 후보 이 사람은 거의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뭐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멍멍이를 이름 올려놔도 제가 볼 때 0.3은 나와요. 기본적으로. 사람이 아닌 멍멍이를 올려놔도 그 정도 나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0.5, 0.3 이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수치지.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가 오히려 0.2 나온 게 이게 이상할 정도입니다. 이름 자체가 주는 좌익 색깔이 뚜렷한데도 불구하고 0.2배가 안 되는군요. 자, 이런 식입니다. 자, 이걸 보면서 어떻게 정리해야 됩니까, 이거를? 자, 무조건 2강이죠. 2강, 1중, 다약 맞죠? 그런데 요 위에 3명을 기준하게 되면 2강 1약이 되겠죠. 2강 1약. 김문수 후보는 지금도 계속 지지율이 조금씩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을 조금만 끌어내리면 충분히 가능하다. 단독으로 이길 수가 있으면 최고인데 단독으로 어렵다면 결국에는 이준석을 끌어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보면요. 부정선거 이슈가 우파 유튜브 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한 개잖아요. 그리고 실제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보수 지지자들 중에 상당수가 한 40, 50% 정도가 부정선거를 의심하고 있다는 그런 여론조사도 과거에 있었고 했어요. 황교안 무소속 후보가 비록 무소속이지만 지지율이 좀 나올 것으로 기대됐는데 이거는 그야말로 예상 밖으로 저조하잖아요. 이게 뭐냐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가끔씩 이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한 개가 광장하고 현실 정치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죠. 광장은 운동이고 선거는 운동이 아니거든요. 여긴 진짜 진검승부거든. 정치입니다. 정치. 이 고리가 없어요. 그리고 광장의 그 어떤 목소리가 정치권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걸 이 여론조사에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특히나 자유통일당 후보가 이렇게 나온 것을 놓고 제가 자유통일당 지지하는 유튜브도 많이 있잖아요. 아마 이거 전혀 언급도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믿으려고 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그쪽에서는 항상 이야기하는 게 1000만이거든요. 1000만. 뭐 최소 600만, 650만, 뭐 800만, 1000만 이런 말이 나온다고요. 지지자라고 볼 수 있겠죠. 세력이다. 광화문 세력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거를 제가 정리를 오늘 해드릴게요. 광화문은 세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정치로는. 정치로는 세력이 아니에요. 운동 세력이지 그냥 운동 세력. 운동 세력하고 정치 세력은 다릅니다. 광화문에 한 번 나간 사람 기준으로 하면 1000만도 넘겠죠. 사실은. 그걸 전부 세력으로 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진검승부 투표장에 딱 가서 어디를 찍을지를 봐야 됩니다. 저는 자유통일당도 1% 수준이라고 보거든요. 1%. 1%면 45만 정도 됩니다. 유권자 기준으로. 1%보다 조금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대선 기준입니다. 정광훈 목사가 나갔을 때 한 1%쯤 얻을 것으로 봐요. 저는. 여기 구주와 이런 사람은 1%가 못 나오겠죠. 0.5 이렇게 나오겠죠. 0.6, 0.7. 그게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광화문 650만 표, 뭐 800만 표 이거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근거가. 그러니까 이 현실 정치하고 운동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냉혹합니다. 여기는. 그거를 증명해 주는 것이다 라고 봐야죠. 여론조사 한 개만 이런 게 아니고요. 다른 데 가도 비슷해요. 황교안 후보는 1 조금 넘거나 조금 안 되거나 이 수치를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크고 구주와 자유통일당 후보는 0.5에서 0.7 사이를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정광훈 목사가 오면은 1에서 1.5 정도 나오겠죠. 조금 이름이 있으니까 조금 더 나올 수준. 그거 이상 그거 이하 아닙니다. 과거 조은진 우리 공화당 대표가 그때도 엄청난 인파가 광화문을 메웠잖아요. 저는 지금이나 그때나 같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영상을 다 비교해봤고 그런 방송도 해드렸거든요. 그때도 많았습니다. 사대문 가득 채울 때도 뭐 거의 그렇게 된 적도 몇 번 있었고, 그때 이제 조은진 당시 이제 의원이 이제 출마를 했잖아요. 대선 출마를 2번 했거든. 2분 다 해가 0.3 얼마, 0.4 얼마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1% 넘는 게 거의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1%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그게.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정광훈 목사 대선 출마한다 했을 때 정중히 제가 만류를 한다 그랬잖아요. 나오면 정말 개망신 떨게 된다고. 오히려 그렇게 되면요, 세력을 죽이게 됩니다. 광화문 세력이 위축돼요. 괜히 나갔다가 1%도 안 나오고 이렇게 되면은 그 세력이 어떻게 됩니까? 와, 이제 보니까 1%도 안 되는구나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함부로 출마하는 거 아니라고. 정말 그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도 출마의 의도라든가 의미는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지만 이런 숫자를 갖고는 역효과 나죠, 오히려. 역효과.
그래서 이런 숫자를 갖고는 뭐 단일화하자라고 말할 의미도 없어요. 이 수치 갖고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하자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알아서 이제 이게 나중에 빠져지는 거 외에는 달리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고 봅니다. 선거 끝나고 나서 운동하세요. 지금은 운동할 때가 아닙니다. 운동과 정치, 특히 선거는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총선하고 달라요. 총선은 그래도 거기 비례대표 뭐 등등 했어요. 당선될 수 있는 그 요행도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게 있지만 대선은 다르거든요. 내 한 표가 진짜 이제 진영의 한 표가 되거든. 그래서 좌우지간 여기는 통합을 해야 됩니다. 자전한 표도 지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지지율을 올리면 얼마나 오르겠습니까? 이제 남은 기간도 얼마 없습니다. 이름 석자도 몰라요. 일반인들은 구주화라고 하는 인물. 그리고 황교안 후보는 이름이 널리 알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주요 정당이 들어가지 않고 주요 언론에서 레거시 미디어에서 언급해 주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리고 여론조사에 이름이 오르지 않은 사람은 후보가 된다 한들 1%의 벽을 못 넘는다. 그게 지난 대선 때도 그랬잖아요. 그때도 보면요. 군소 후보들이 많았거든요. 그 당시 군소 후보 중에는 허경영 후보만 2점 몇 프로 나왔을 뿐이지 나머지 전부 0점 몇 프로야. 전부 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 1%를 넘는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이다. 때문에 광장은요. 광장입니다. 그냥 운동이에요. 거기는 그냥. 거기 나갔던 사람이라고 전부 정광훈 목사를 따르고 지지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거기 나가는 사람들은 그 나름으로 뭐 애국심으로 우국청정으로 나갈 수도 있고 단지 정치인으로서 그 지지하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것 때문에 끊임없이 우파 유튜브 안에서도 지금 분란이 일어나잖아요. 세력을 정확히 봐야 됩니다. 광화문이 1000만이다고요? 650만이라고요? 800만이라고요? 그러면 당장 이 구주화 후보가 아무리 못 나와도 정광훈 목사 본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10%는 나와야 돼요. 적어도 5% 이상 10% 이 정도 사이에 걸쳐야 된다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0.5가 나오고 사실 이런 것은요. 0.4 이렇게 되면 0으로 나옵니다. 0%로. 지난번에는 다른 언론사에서는 0%로 이게 표기를 했던데 여기는 0.5로 해놨네요. 자, 뭐 누리피디가 요즘 와서 쓴소리를 몇 번 하는데 쓴소리가 아닙니다. 경기가 지금 끝났습니다. 윤 대통령을 구하려고 하는 그때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거의 55%, 60% 가까이 육박한 적이 있었죠. 그때는 탄핵이라고 하는 그 경기 중에 있었습니다. 이기기 위해서 다 결집했고 중도까지 막 이렇게 확정이 됐었죠. 그런데 그게 끝나버렸죠. 8대 0으로. 끝나니까 다 떠나버린 겁니다. 관중이 없어요. 다 가버렸습니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아있는 사람이 없는 거지. 윤의게인 혹은 뭐 다른 어떤 의도로 윤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있지만 실제 이제 경기는 끝났고 뭐 그 심판관도 없고 다 떠나고 텅 빈 운동장에 극히 일부가 지금 남아서 뭐 이런저런 이 전체의 그 흐름 세력이 주된 세력이 움직이는 곳으로 가지 않고 딴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게 지금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저런 자범으로 불협화음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자, 어쨌거나 이런 것은 정리가 빨리 되어야 할 텐데 김문수 후보로 올인하게 되면 충분히 싸울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지금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아무튼 김문수 후보도 결단을 못 내리고 지금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과의 관계도 그렇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진영 전체를 하나로 묶어내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지지율만 조금 더 올라오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은 김문수 후보 지지율을 더 끌어올려야 됩니다. 한 3%만 더 올라오게 되면 완전히 다 천하평정할 것 같은데 말이죠.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